네, 계속해서 준결승 두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순서는 사전 추첨하에 진행됐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준결승 팀에서 이긴 팀이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참가팀 소개합니다. 지담팀 먼저 간단한 소개와 각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담팀입니다. 열린 토론대회에 참가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고민했던 거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담팀 최영식입니다. 저희 오늘 토론하게 될 이런 주제들이 바로 청년 세대, 바로 저희에게 관련된 일인 만큼 오늘 생산적인 토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봄찬 팀 각오와 함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봄찬 팀의 오영서입니다. 오늘 지담팀과 함께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 세대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펼칠 수 있는 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봄찬팀 황미래입니다. 저 또한 지담팀과 함께 건설적이고 논리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팀의 소개와 각오 간단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어떤 논리를 펼쳐갈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의 논제, 대통령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로 하향하여야 한다입니다. 자, 과연 어떤 열띤 토론이 이어지게 될지 먼저 이번 토론대회 진행 방식 안내해 드립니다. 대학부는 총 4팀이 참가하여 토너먼트 방식으로 준결승전과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각 경기 총 30분 동안 이루어지고 시작 발언, 자유 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이어집니다. 시작 발언은 팀별 1분 30초씩 주어지게 되고요. 발언은 찬성팀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유 토론은 반대팀이 먼저 발언하고 팀당 총 12분 발언할 수 있습니다. 단 1회 발언은 2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마무리 발언은 반대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팀별 1분 30초씩 할 수 있습니다. 자, 공정하게 심사해 주실 심사위원분들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우선 가천대학교 교수이신 오미영 심사위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중앙토론위원회 상임위원이신 임정열 심사위원이십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이신 박주연 심사위원이십니다. 성균관대학교 교수이신 신태범 심사위원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BS 경인TV 미디어 본부장이신 유재명 심사위원이십니다. 네, 이렇게 5분께서 오늘 토론대회 심사를 맡아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1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이제 대학부 준결승전 지담대 한봄찬팀의 경기를 시작합니다. 논제에 조금 전 짚어드린 대로 대통령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로 하향하여야 한다입니다. 자, 헌법에 따라서 40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피선거권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사전 추첨에 따라서 지담팀이 25세로 하향하여야 한다에 찬성하는 주장을 한봄찬 팀이 반대 측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두 팀 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먼저 지담팀의 시작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현행헌법 제67조 4항과 공직선거법 16조 1항은 대통령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의해 규정되도록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법률 개정을 통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국회의원, 지방의원과 같은 25세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인하는 참여의 폭을 넓혀 민주주의의 이념에 부합합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선거의 확장과 개를 같이 하기에 선거권과 짝을 이루는 피선거권의 확장 역시 우리 민주주의의 담론으로 초대되어야 합니다. 피선거권 없는 선거권은 반쪽짜리 참정권으로서 국민에게 주체가 아닌 객체로서의 참여만을 강제합니다. 둘째, 연령이 대통령의 능력을 대표하는 과도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선거권의 제한이 불가피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의제의 대표를 맡기 위한 최소한의 연령으로 25세로 제한하고 능력에 대한 평가는 언론 그리고 정당, 선거권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셋째,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직접적으로는 당장 유권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국민이 새로 피선거권을 갖게 되며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선거권자들의 어떤 선택의 지평도 보다 넓어지게 됩니다.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의 25세 이하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으로 민주주의 하에서 최대한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담팀의 시작 발언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그 반대팀인 한봄찬 팀의 시작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만 25세로의 피선거권 연령 제한 하향은 대통령이 지닌 막중한 헌법상 권한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과도한 나이 기준의 완화이므로 부적절하기에 이에 반대합니다. 첫째, 25세라는 연령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되기 위한 충분한 사회의 경험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5세라는 나이를 놓고 생각해 봤을 때 해당 연령은 대학을 갓 졸업해 이제 막 고등교육을 마친 나이인데다가 신입사원의 평균 연령인 31세에도 한참 못 미치는 나이입니다. 대통령에게 다양한 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륜이 필요하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막 고등교육을 마친 사회 초년생에게 중대한 국책 결정을 하는 데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을 기대하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대통령은 또한 여타 공직자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정치적 판단력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은 그 지위와 권한을 봤을 때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타 공직자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정치적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에게는 국회의원 활동 등의 정치적 경험을 통한 국정 운영 능력의 함양이 요구되며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 제한은 만 25세라는 기타 공직자들의 피선거권 연령보다 높아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찬성 측께서는 오늘 토론이 끝나기 전까지 만 25세가 보편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갖췄다는 명확한 근거와 함께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이 기타 공직자와 어떻게 동일할 수 있는지 충실하게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우리 지담팀에서는 시작 발언 7초가 남았는데 마저 쓰시겠습니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양 팀의 시작 발언 저희가 함께 들어봤고요. 그야말로 뭐 시작 발언부터 아주 긴장감이 팽배한 그런 지금 토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유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1인당 1회 발언 시간 팀당 최대 2분입니다. 팀당 총 12분 발언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 한봄찬 팀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지방의원과 같이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 또한 만 25세로 하향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에 반론하고 싶은데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산정과 관련해서 피선거권을 부여하기 위한 연령 기준을 전하는 문제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는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을 산정할 때는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을 볼 것이고 이는 국회의원이 지닌 헌법상 지위와 권한과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라는 서로 헌법상 권한과 지위가 다른 두 직책에 대해 동일한 연령 제한을 적용하시는 찬성 측의 근거를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우선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반대 측의 논리적 허점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앞선 입론에서 막 고등교육을 마친 연령은 부적합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에 헌법재판소의 논리를 응용하시면서 국회의원의 25세 제한은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논의해야 할 것은 25세 대통령을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25세가 넘는다면 누구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게끔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께서는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에 어느 정도 하향도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반대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세 대통령을 세우겠다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피선거권이 가지고 있는 그 함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함은 그 연령 집단 중 어떤 누구가 나오든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누구든지 대통령으로서 당선이 가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업무가 가능하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나 찬성 측에서는 현재 25세 대통령을 세우겠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보편성을 어떻게 확장을 하고 계신지 여전히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피선거권 연령 하향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보아서 우선 어떤 개헌의 여지에 대해서는 이 헌법 조항의 어떤 개정의 여지에 있어서는 동의하신 걸로 생각하고 앞으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시각 자료를 제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뉴욕타임즈가 36개 OECD 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각국 정상의 연령 변화 추이를 시각화한 그래프입니다. 1950년부터 2020년까지 각국 정상의 평균 연령을 나타내는 이 트렌드 라인이 꾸준한 감소세에 있습니다. 이 정치 지도자 연령과 시간에 따른 민주주의 공고화 수준의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이 어떤 전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가 반드시 젊어져야만 한다는 성급한 추론보다도 저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유민주주의가 궤도 위에 올라선 주요국들에서
정치 지도자의 지위를 획득하여 군가 중대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의 지평이 국민들에게 점차 열려오고 있는 것이 바로 전 세계적 경향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한 가지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반대 측께서 25세가 마치, 그러니까 연령이라는 것이 마치 어떠한 대의제에서의 선출직 의원들, 선출직 공무원들의 명확한 기준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현재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모두 25세로 연령 제한이 되어 있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 모두가 같은 역량을 부여해야만 반대 측에서 말씀하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다르다라는 점이 논리적으로 입증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은 같은 25세로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주민 소환이 가능한다던가 외국인에게도 어느 정도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분명 차등을 둠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세라는 것은 현재 대의제 체제에서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아니라면 왜 반대 측에서는 반드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나누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연령이 되어야 하는지 먼저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반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OECD 자료를 저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실제로 다른 여러 나라의 그런 추세를 자료를 활용해 주셨으니 저희도 그에 대한 반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국가의 젊은 대통령의 경우를 예를 들어본다면 사회의 각종 문제를 직접 부딪혀보고 충분한 시간을 거친 이들의 연령은 대다수 30대 중후반입니다. 이는 만 25세와 나이 차이가 꽤 큽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젊은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경우에도 재무부 금융조사관에 재직한 후 투자은행 로스트차일드에서 수년간 근무하였고 대통령실 부실장으로서 이후 활동하며 36세 때 사회당 정부에서 약 2년간 장관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시 대통령에 취임할 나이는 만 39세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보았을 때 어째서 적어도 만 25세라는 기준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다양한 풍부한 사회적 경험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저희가 사례와 함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라는 사례와 함께 반박드림과 동시에 외국의 사례를 제시해 주신 점에서 저희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외국의 제도를 살피기 이전에 앞서서 저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나라 현행 제도 자체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무엇보다도 각국의 정치 체제 간의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우리나라 규정에 대해서 살펴볼 일이지 다른 나라의 정치 체제, 다른 나라가 어떤 식으로 동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근거를 대시는 건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께서 앞선 토론자께서는 39세의 마크롱 대통령이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 토론자께서는 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39세의 마크롱이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는 논지로 말씀하시면서 왜 25세는 불가능한 것입니까? 앞서서 40세가 되어야만 그 국회의원 내지는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그것이 합리적인 근거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승현 부산대 로스쿨 교수의 발언에 따르면 40세 이상의 국민만이 적합하다는 논리를 현재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25세라고 규정한 것은 앞선 입론에서 막 고등교육을 마친 실무 능력이 없는 나이라고 규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의제에서 반드시 대표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은 단순히 대통령 25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왜 25세 이상의 국민들은 대통령 후보조차 될 수 없는가를 여쭤보았고요. 두 번째, 대의제 하에서 어떤 대표의 자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25세로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고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의 직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25세라는 기준을 둠으로써 결국에 연령이라는 것이 현재 대의제에서 반드시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과연 대통령에게만 25세를 적용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서 짧게 첨언 드리자면 정치체제의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정부가 구성되는 양태나 이런 정치체제의 어떤 대통령제와 내각제 간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 이 정치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정치 지도자로서 국가에서 가장 많은 정치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부의 최종적 책임을 진다는 뜻은 결국엔 비슷하기 때문에 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논지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대통령에게는 다른 기타 공직자와 다른 연령이 설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나이가 만 25세로 규정된 것은 헌재 판결에서도 말했듯이 그들이 지닌 헌법상 지위와 권한이 만 25세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닌 헌법적 권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 대한 인사권 등 행정권 및 국가 통치행위의 최종적인 결정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대통령이 국가 통치행위의 최종적인 귀결점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바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선정을 할 때는 그들이 지닌 헌법상 권한을 고려해 보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만 25세가 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반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선거권이라고 하면은 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이는 대통령 후보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그 기본권 그 권리까지도 함께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 제한은 보다 더 엄격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만 25세는 잡코리아의 정보에 따르면 평균 25.5세의 나이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31세의 신입사원의 연령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어떻게 대통령, 행정부 수반이라는 사회적 경험을 충분히 쌓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찬성 측의 근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짧게 첨언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다각적인 측면, 다각적인 각도에서 25세라는 연령이 왜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 피선거권을 갖기에 부적절한 연령인지, 부족한 연령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근거를 제시해드렸습니다. 더불어 말씀 주셨던 마크롱 사례의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논제를 논하는 데 있어서 제시해주신 그 사례 자체가 적용이 되기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었고 또한 그 외국의 사례를 빌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다음에 근거를 제시해드린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어떤 실질적인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보다 더 헌법적인 권한이 부여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법감정이 대통령에게 더 많은 자격을 요구한다라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그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그 연령의 차이를 두어야 할지에 대해서 차이를 두어야 할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는 점이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이 베이제 하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그리고 대통령의 연령에 있어서는 그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25세를 규정하되 어떤 보완안으로서 이런 한국의 경우 대통령의 이 피선거권 요건 중에 연령뿐 아니라 거주 요건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5년에 불과한데 미국의 경우에는 14년 이상 미국에 거주에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어떤 거주 요건을 보다 강화하든지 어떤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뿐 아니라 연령은 25세로 제한하되 다른 어떤 보완적으로 대통령에게 더 많은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첨언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선거 연령 자체의 인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 트렌드 라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연령 자체가 낮아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질문 드렸지만 답변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바가 찬성 측에서는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통해서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 피선거권은 헌법이나 또는 법률로서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계 주요 국가에서도 모두 시행되고 있는 바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대통령이 지닌 헌법상 지위와 권한이 막중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헌법이나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여서 국가를 존속시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연령의 차이 자체에 엄격한 규정을 두어서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각적인 측면, 내지 졸업의 연령, 그리고 신입사원의 평균 연령,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국내 결혼정보회사의 듀오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들이 생각하는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적정 독립 시기가 평균 28.1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그리고 사회적인 제도적 상황 속에서 저희에게 근거를 묻기 이전 앞서서 저희가 다각적 측면에서의 근거를 제시해드린 만큼 찬성 측부터도 25세가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가짐으로써 그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토론을 전개함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결혼정보회사 등과 같은 여러 연령을 말씀하시면서 예컨대 28.1세를도 말씀해 주셨죠. 그렇다면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에게 적용되는 25세는 혹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앞서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연령들이 25세보다 높아야 한다. 즉 어떠한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 25세보다 상향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대통령에는 이것이 적용되어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앞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25세란 단순히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단한 명도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국민 기본적으로 누구나 남의 대표가 될 수 있음을 천명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입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25세라는 것은 그런 대표가 될 수 있다는 연령을 규정한 것이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원과 국회의원의 업무의 차등에도 불구하고 25세를 규정하는 것은 이 연령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모든 직책의 중요도를 판단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앞서서 낮아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의 연령 그리고 헌법 개헌이 꾸준히 이야기한 것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25세, 즉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이 25세로 합의되었다면 그 합의된 연령에서만큼은 대통령에게 적용을 하고 앞서 저희가 다른 이제까지 뭐 정당법을 개정한다던가 중선관위에서 정치관계법 개정 발의한 것처럼 다른 대안도 함께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현재 사회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굳어진 판례로서 우리 사회에 정답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담론과 논의가 있다면 충분히 그것을 바꿀 의향이 있다는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25세의 최소 한도 규정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대통령 후보라도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모두가 자신이 국가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천명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능력, 물론 대통령이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는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역할과도 동일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다르게 요구되는 역할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인 것뿐만 아니라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은 인사권, 대법원장 등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가 생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능력과 더불어 인간성과 관련된 고도의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판단력은 필연적으로 사회적인 경험의 깊이와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만 25세가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다소 적절치 못한 연령이다라고 주장드리는 바이며 찬성 측에서는 왜 만 25세가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들이 풍부한 정치적인 활동 능력 과 사회적 경험을 갖췄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찬성 측에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여쭤보는 그 답변을 해주시지 못하셨습니다. 25세가 대의민주주의라는 상황 속에서 25세가 가져야 하기 때문에 25세는 대통령 피선거권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 저희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제시해드렸던 근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불어서 저희가 다양한 근거를 통해서 왜 25세라는 연령이 대통령으로서 적절치 않은지에 대해서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봤을 때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합당한가? 또 그들에게 있어서 사회적인 경험이 충분한가라는 물음에는 여전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통령의 어떤 헌법적 지위가 차등적으로 훨씬 더 높다라는 지점을 계속해서 근거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저희는 이 국회의원과 지역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은 이미 같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과 지역의원 역시도 그 민주적 정당성과 권한에 있어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를 동일하게 25세로 규정하고 있고 이 입론에서 먼저 근거로 들어주셨던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결국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이 25세로 규정되는 것에 있어서 그 합헌성은 25세라는 연령이 바로 정규적이고 비정규적인 교육 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를 충분히 다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대의제에서 대표로서의 어떤 자질을 갖췄다고 인정될 만한 연령이 바로 25세이기 때문에 대의제의 대표로서 25세 연령이 합헌적이라고 규정을 내린 것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을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이 25세로 안 된다고 주장하고 계시는 이 반대 측에서 이것을 반드시 헌법 사안으로 규정해야 한다고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헌법 또는 법률로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법률로서도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만 개정을 하는 지점도 동의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개헌안의 경우에는 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이 법률에만 규정되어야 한다라고 법률로서 규정을 한다라고 그렇게 제출을 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과 법률로서 규정하였을 때 둘 간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법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개헌 과정에서의 많은 논의, 그리고 개헌 과정에서는 국민투표와 국회의원 발의 등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법률로서 규정할 경우에는 다양한 포괄성, 그리고 재량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는 찬성 측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바가 지금 이 토론의 논제가 만 25세가 과연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느냐, 그들이 최소한의 그 명시된 자격 요건을 갖추었느냐에 대해서 저희는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이 서로 갖고 있는 역할이 다른데 그들은 왜 연령이 똑같냐, 만 25세로 이런 근거를 들어주시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헌법상 그들이 갖고 있는 권한 자체의 크기는 비슷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만 25세로 하향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반면 대통령이 가지는 헌법상 권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하는 역할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해 보았을 때 만 25세는 이에 부적절하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입법례를 한번 참고해 보면 아주 일부의 국가만 빼고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의원 국회의원 혹은 의회 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이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찬성 측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앞서서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를 가져오는 것은 부적합하다라고 하셨지만 다른 나라의 예시를 가져오신 점 조금 의문이 들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25세 자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능력과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기간, 경험기간 등의 조건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간주했음. 자, 그렇다면 여기서 대의민주주의의 자격이라는 점은 자명하게 드러나며 그것이 대통령 역시도 이 민주제의 대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법률로서 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 피선거권을 더 이상 내리지 말자라고 합의했었던 헌법이 더 이상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저희가 주장한 법률 개정 영역으로 가야 한다라는 점엔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언제든지 개헌이 아닌 법률 개정의 방향으로서 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25세로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25세로 하향했을 때 얼마만큼의 국민들이 피선거권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2020년 통계청 인구조사 통계에 따르면 25세에서 40세 이하 인구가 20.3%이기 때문에 지금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인구가 20.3%에 달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하향할 경우에는 무려 76.2%의 인구가 대통령 피선거권을 가지면서 어떤 포괄적인 참정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흥미로운 지점은 이 2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산술적인 차원에서도 이보다 직접적인 효과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25세로 하향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근거를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근거는 25세라는 연령에 대해서 그 자체적으로 대통령 피선거권을 가져야 할 이유를 제시해 주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얼마만큼의 25세로 하향될 시에 얼마만큼의 인구가 그 피선거권을 갖게 되는지 비율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대의민주주의에 걸맞는 제도로서 25세로 피선거권 연령이 하향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찬성 측께서는 왜 이들이 대통령으로서의 그 자체적으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또 충분한 사회 경험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는 제시를 해주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국민의 4대 의무를 모두 충족했기에 충분히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유권자가 충분히 정치인으로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이면서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었다는 근거 자료 하나만이 25세가 피선거권 연령으로 하향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에는 부적합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지속적으로 헌재 등에서 발표를 했을 때 만 25세가 대의민주제로 대표할 수가 있다, 국민을 대표할 능력이 있다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를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해주고 계신데 저희는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는 것 이외에도 충분히 다른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찬성 측이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법률적인 근거 외에도 사회적 정치적으로 만 25세가 충분히 대통령 자격이 되기 위한 그런 경험을 쌓았다라는 증거 꼭 듣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기본권의 침해가 아닌 기본권의 제한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최소한의 요건을 명시를 하여서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를 존속시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것이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생각하지 기본권의 침해라 여기지 않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토론을 진행하면서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것은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25세 대통령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25세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으로서 부여되어야 한다라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령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만큼 이 최소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연령 기준을 25세로 삼되 그 선출 과정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갖는 어떤 권한의 차이나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이런 능력과 자질에 대해서는 정당의 공천 과정이나 언론의 심사 과정이나 혹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선거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그에 대해서 요구하고 심사하도록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헌법재판소 역시도 이 기본권의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피선거권의 제한이 불가피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고 제한 정당화의 사유는 능력과 자질에 따라서 매우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판시하였습니다. 현행 헌법의 제한이 과연 피선거권의 제한이 불가피할 정도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고 있는지 먼저 의문이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매우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 만큼 25세에서 40세에 이르는 국민이 특별히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이 덜한지에 대해서 반대 측에서 입증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 25세 대통령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것이 논리에 다소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피선거권이라 하면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즉, 만 25세로 피선거권의 연령을 하향했다라는 것 자체가 만 25세의 국민이 대통령으로서 선출될 수 있다라는 기회를, 기본권을, 권리를 보장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어째서 만 25세 대통령이 반드시 당선되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이들이 25세라는 연령 자체에 대해서 그들이 대통령이 될 만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가졌다는 그 명확한 근거는 끝까지 제시해 주시지 못한 채로 실질적 효과, 피선거권을 가지는 국민 수의 증가 같은 그런 효과로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25세라는 연령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충분히 그 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사회 경험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지 못한 점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팀 지금 남은 시간이 우리 지담팀은 3초 그리고 한 몸참팀은 4초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마저 사용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저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희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양 팀의 자유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팀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의 아주 열띤 토론이 펼쳐졌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드립니다. 자, 먼저 반대팀 우리 한봄찬 팀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만 25세로의 피선거권 연령 제한 하향은 대통령이 지닌 막중한 헌법상 권한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과도한 나이 기준의 완화이므로 이에 반대합니다. 대통령의 자질을 판단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 맞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기본권의 침해가 아닌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법률로서 제한하는 의도는 대통령 후보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명시하여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고 국가를 존속시키기 위함입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 대한 인사권 등 국가 통치 행위의 최종적인 결정권자인 대통령에게는 타 공직자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정치적 판단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은 보다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25세의 국민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되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경험을 갖췄다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반대 측에서 풍부한 자료를 찬성 측에서 풍부한 자료를 제시해주지 못하셨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저희는 입론 부분에서 그리고 반론을 제기할 때도 사회적, 정치적으로 어떻게 만 25세가 대통령으로서의 피선거권 연령을 얻기에 부적합한 나이인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찬성 측께서는 법률적인 부분 외에는 다른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25세의 국민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되기 위한 충분한 사회적 경험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막 고등교육을 마친 사회 초년생에게 중대한 국책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경험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을 기대하기에 현실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시간 종료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담팀 마무리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찬성 측 마지막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함께 토론 펼쳐준 한봄찬 팀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주권자와 대리인 사이에 새로운 계약서가 써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낮아지는 정치인의 연령과 현실, 그리고 연령으로 직책별 피선거권의 차이를 명확하게 볼 필요가 없다는 합의, 그리고 이미 설정된 25세 대통령을 맞출 수 있다는 담론을 형성하였습니다. 오늘 토론은 이렇게 새로운 계약서를 쓰기 전에 어떤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25세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실 것이 아니라 왜 대통령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보다 더 높아야 하는지 그 차이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단지 25세가 부적합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대의민주제에서의 제표의 자격이라는 것에는 부정한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연령이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을 나누는 강경한 기준이 아니라면 대의제에서의 강경한 기준도 아님을 자명하게 밝힐 수 있었으며 이것을 헌법 사안이 아닌 법률로서 규정한다고 인정해 주신 것은 우리 사회가 충분히 논의와 담론을 통해서 현재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25세 피선거권 연령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국민의 기본권, 공무담인권, 물론 논의의 여부는 있겠지만 그들의 권리 확대라는 측면 역시 저희는 제시해 드렸습니다. 논의가 있다면, 담론이 있다면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헌법이고 계약입니다. 우리의 헌법은 더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보다 높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즉 25세로서의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것으로 두 팀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사위원 여러분들은 심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두 팀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오늘 토론 좀 어떻게 진행이 된 것 같은지 좀 소감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선 함께 토론해주신 헌법참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헌법인가 법률인가 여러 정말 지점들이 있고 다양한 자료들이 풍부하게 있었는데 다각적으로 짚어주시면서 저희가 생각의 지평을 좀 넓혀주셨다는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역시도 이제 저희가 함께 토론 과정에서 어떤 준비를 했었던 논지 이외에 어떤 새로운 시각에서 저희가 어떤 피드백을 받고 어떤 논지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경험이어서 좋았고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이라는 어떤 청년 세대의 우리의 어떤 당사자성이 담긴 일에 대해서 어떤 동료 시민으로서 청년 여러분들과 한봄찬팀과 함께 토론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봄찬 팀은 어떠셨나요, 오늘? 25세라는 어떤 피선거권 연령에 관하여 저희가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다뤄보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번 자리가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지담팀께서 다양한 근거로 그리고 여러 가지 면모에서 어떤 식으로 그 논리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들어주신 점을 듣고 저희 역시도 많은 것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토론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으면서 저희 팀만의 입장으로서 바라봤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토론을 하면서 지담팀을 통해서 어떠한 시각으로 새롭게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심사위원분들 어떻게 심사를 해주셨는지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재명 심사위원님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양 팀의 어떤 열띤 토론 상당히 감명 있게 봤는데요. 양 팀에서 각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많은 조사를 했다는 그 모습들이 역력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판례를 두고 두 팀이 서로 다른 시각으로서 반대의 논거를 갖다가 제시해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웠고요. 반면에 생산적인 어떤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반문이 아니라 반대 논거에 대한 어떤 근거를 갖다가 확실히 좀 돼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웠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심사위원분들의 심사평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럼 심사위원분들은 팻말을 앞에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지담팀, 찬성팀이 잘했다고 생각하신 심사위원분들은 찬성팀 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한봄찬, 반대팀이 잘했다 생각하시는 심사위원분들은 반대팀 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승리팀의 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찬성 넷, 반대 하나. 이렇게 결론이 됐습니다. 우리 찬성 지담팀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네, 두 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